안녕하세요. 위례바이오요양병원 원장 송국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현석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암 부작용, 그중에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모든 암 환자에 대해서는 대장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암에 관련돼서는 치료가 물론 수술도 있지만은 반드시 거의 다 항암제 아니면 방사능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중에 부작용, 설사나 변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생기는데요. 우선 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3일 정도가 대변을 못 보는 경우는 변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식사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변비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 중에 어떤 원인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둘 중에 항암제 치료받으면서 대부분 통증을 따라오다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술 관련되어 있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척추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후에 일어나는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에 관련되는 운동량이 마약 진통제 때문에 활동량이 떨어짐으로 해서 당연히 변비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더 심해지면은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 중에 이제 장폐쇄 같은 경우도 생기죠. 소화기 관련되어 있는 복부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장폐쇄에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이로 인해서 장염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환자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변비를 가장 쉽게 개선하는 방법은 수분이죠. 하루에 우리가 한 2리터 정도는 생수를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 이제 자주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고구마, 통곡, 신선한 채소,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수분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대변을 아예 묽게 하면서 변비가 조금 개선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금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은 이제 카페인과 설탕, 사탕,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그에 뒤따라가는 섬유질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장내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서 많은 이제 아모니아와 같은 어떤 독소들이 암을 오히려 발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제재해 주는 게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장내에 이물질 속에 유입되어 있는 발암 물질을 감싸 주어서 배출하면서 그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장염도 예방하고 복통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운동을 갖다가 도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능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반드시 식후에 일정한 30분 내지 1시간 운동을 반드시 따라주고 평소에도 산보하는 정도 운동을 하듯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걷는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제 휴식 시간 외에는 서서 다니면서 걸으면서 장 운동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장폐쇄나 장염이나 이런 질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원장님, 설사 같은 경우에도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하루에 한 3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된다면 우리를 그걸 보고 설사라고 합니다. 설사 원인도 항암제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와 또 방사능 치료도 뒤따라가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전해질 등등이 손실을 옴으로 인해서 또 불균형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설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탈진, 탈수, 복통 이런 것들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약품으로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음식 양 중에 음식 성분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사실은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뒤로 미루고 소화기나 특히 대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오히려 공복으로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전해질과 수분과 다른 전해질로 섭취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는 수액으로 보충해서 장이 안정될 때까지 수액으로 영양주사로 보충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설사할 때 좀 피해야 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설사했을 때는 될 수 있도록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금식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나 전해를 관련되어 있는 음식은 저희들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은 잡수라고 합니다. 구토가 없기 때문에 구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식을 금식할 때가 많고요. 설사와 구토는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잡수 쓰더라도 뭐 우유나 아이스크림, 치즈, 기름진 음식 강히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땅콩, 양배추, 브로콜리, 두유 이런 등등도 피해 주는 게 설사실 때는 안 잡수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암 부작용, 그 중에서도 항암 부작용이 생기면 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장 관련돼 있는 전체 소화기계 등 우리가 암 환자를 치료받고 있는 부작용 중에 이제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이 네 가지 타입인데요. 이거를 평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그에 대한 조치와 치료가 가능하니까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편안하고 또 자기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